저부터 좀 적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이 금년 초부터 열병식 등을 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정규군 훈련도 하고 노동조기대 훈련도 하고 다 한 걸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걸 축소해서 노동조기대만 행사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정규군 훈련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언론 보도 중에는 북핵 관련 중대 결심을 앞두고 불참 가능성, 서방 관심을 끌려는 신비 전략 등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번 김정일 건강 문제와 관련된 보도를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우시겠죠. 지금 도대체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정보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정보는 사실 제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건 남북 관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북 분단이라는 것은 참 이런 불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국내 이념 갈등이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도 아주 엄청난 국력의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력을 어느 때보다도 국력을 결집해서 국제 경쟁을 이겨나가야 할 이때에 이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이런 남북 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조금 전에 바로 존경하는 이해창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스탠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혼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는 하나는 정책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그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책 목표는 평화적 남북 통일이면은 누구도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는 경제적 지원, 문화, 예술, 종교, 체육 등 다방면의 남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에는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정권은 대북 지원만이, 일방적 지원만이 마치 정책 목표인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키게 돼 이르렀습니다. 이 바람에 퍼주기식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을 마치 반통일 반평화 세력으로 비난받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나서 봤지만은 이런 퍼주기식 대북 정책의 결과는 참 비참합니다. 막대한 대북 지원 결과는 지금 우리는 핵 위협이라는 이러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6.15 선언은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일부 기여한 부분은 평가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후의 후속 조치가 일방적인 퍼주기 대북 지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진 것입니다. 장관님, 우누나에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 아시죠? 네. 북한에 떡 하나 더 주는 의미에서 퍼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었는데도 계속 우누나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수단을 써야 됩니다. 운다고 계속 떡만 줘서 그가 울음이 굳히지를 않는데 어떡할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울음이 굳히지 않는 데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거나 다른 호기심이 있는 다른 쪽으로 좀 호기심을 가지게 하거나 필요하면 매를 들어야죠. 남북관계의 현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그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대북 정책에 지원하면 마치 반통일 반평화 세력이라고 저는 비판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 남북관계를 중시하시고 남북관계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또 그런 것 때문에 남남 갈등이 일어나서 또 북한을 또 좋게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이것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또 이게 남북 분단이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좋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책 수단을 여러 가지를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비경제적 학술 교류라든가 뭐 이런 인적 교류, 종교 교류, 체육 교류 이런 교류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뭐 한다고 하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고도 많이 그러시는데 우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남북 관계가 인적 교류는 작년에 비해서 47%가 증가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일반 국민에게 인식이 돼 있는 뭐 대북 지원만이 통일 정책인가처럼 이런 고착돼 있는 인식을 정부가 좀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마련해서 전환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한 논리지만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고 어느 나라도 그 비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정치적 의도하에서 무관심으로 침묵으로 일관해왔고 이로 인해서 북한을 아주 오만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 지난 정권은 마땅히 그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 수잔 솔티 여사 서울평화상 수상하는 거 아시죠? 네. 네. 참 이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수잔 솔티 여사는 유엔 인권이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 우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앞장서서 거론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예외적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인권 문제 개선 의지는 계속 정치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 하려면 어렵습니다. 북핵 문제, 무슨 뭐 식량 문제, 뭐 저 안보 문제인데 또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면은 예?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좀 제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인권 문제를 민간단체 역할에 맡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통일부나 국가인권위와 같은 정부기관이 지금 이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핵이나 국가안보 문제 등과 같이 제기해야 되니까 정부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보면은 민주주의 기금, 또 영국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재단, 대만의 경우에 보면 민주주의 재단, 이런 인권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들이 이러한 역할을 정부를 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의원님. 네. 예, 아까 1분을 더 드렸거든요. 네. 지금 그 인권 문제에 대한 역할을 대신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국 인권재단 같은 걸 설립해서 그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겠습니다.